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2회부스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근원 원자, 근원 원자를 이제 주로 쓰는 거,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근원 원자는 이제 요거 한 회, 두 회. 지금 2회부스라니까 이제 요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걸 이제 엄이라 그러죠. 이렇게 기슬, 기슬엄 또는 지범이라고 그래. 보통 지범이라고 많이 하지, 요게. 그리고 요게 이렇게 있으면 삼획인데 요거는 이제 간머리라고 하고 이건 민간머리 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건 오늘은 요거 집엄자 또는 기슬엄자 이렇게 요걸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기슭이라 했잖아요. 산기슭 무슨 기슭 이렇게 했지. 그걸 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집들이 없었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짐승들처럼 토굴 속에서 지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위에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도 이렇게 무언가 막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굴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걸 지범이라고 했고, 굴바이엄이라고도 그래요. 굴바이엄. 이렇게. 아무튼 요거는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근데 언더원자를 보니까 어, 뭘 보여주냐, 그러니까 요걸 보여줘. 이제 흰 백자에다가 물숫자, 흰 백자에다가 물숫자. 그러니까 흰물을 보호한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자, 흰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밝은 물을 말한 거죠. 진짜 색이 하얀 물은 색이 하얀 물은 없어요. 만약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그건 뭐 페인트를 쳤든지 뭐 다른 화학 제품이 들어간 거지. 이때 하얀 물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한 걸 말한 거지. 이제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 요 칩 속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흰 물, 맑은 물, 맑은 물이 그 속에 들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맑은 물이 들어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물이 속에서 어떻게 솟구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깨끗한 물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샘천이 솟는 걸 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목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갑골문을 보면은 요걸 이제 돌틈이라서 이렇게 요거였다. 돌틈 사이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이제 샘천이라고 했는데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을 가리킨 게 샘천이다. 네. 그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그걸 왜 흰물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깨끗한 곳이니까 이게. 속에 물줄기가 시작하는 곳은 항상 눈에 다 보이게 마련이거든. 그래서 맑고 깨끗한 흰 백자하고 물수가 합했으니까 굴발 밑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가리킨 문자다. 그래서 요 천자하고 물자가 이렇게 합하면은 이게 언덕원이다. 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언덕이나 근원이라고 하게 됐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원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원자가 들어가는 그런 문자들 보면은 원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고도 이제 이런 원고가 있고 이런 원고가 있고 이제 좀 다르죠. 이렇게 지금 요 표화자하고 높을 고자가 붙은 이 고자 이건 이제 곡식을 말한 거잖아요. 지금 곡식. 그래서 이제 곡식이 높아졌다. 이제 요 글자로만 보면은 곡식이 높아졌다. 이제
벼왔자니까 벼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볏짚이 쌓인 모습을 가리킨다. 해서 볏짚고라고 하게 돼요. 볏짚고 또는 원고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볏짚이 이렇게 벼왔자잖아요. 이게 높이 쌓였다. 그렇게 볏짚고 또는 원고고. 근데 이걸 이제 볏짚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글을 쓴 원고라고 그렇게 한 건 뭐냐면 볕단이 쌓이듯이 글이 쌓였다. 자, 그런 의미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 글을 쓰면서 쌓인 종이 뭉치를 볏짚처럼 높이 쌓인 걸 그걸 비유한 게 볏짚고 원고고 이제 그런 뜻으로 쓰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벼화자는 이제 나무목에다가 삐침별한 거죠. 이렇게. 이땐 나무는 그냥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이 한데 모이고 요게 얼핏 보면 음과 양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게 세 개가 모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세 개가 모였기 때문에 여덟 팔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 갈라야만이 여덟 조각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쓰기는 두 개처럼 썼지만은 사실은 세 개의 일이 합한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 개의 일, 그거는 3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내면에서 천일, 질, 인일 다 벌어진 모습이라서요. 그래서 일은 영의 중심이고 이는 이 중심에 의해서 갈라진 조각을 말한 거고 삼은 요구하고 그러니까 칼날하고 그 다음에 조각하고 다 합해서 삼이다. 그러니까 에, 한마디로 말하면 삼이라는 자는 내면에서 장차 유형과 무형이 갈라질 내면에서 표면으로 갈라질 무형과 유형, 즉 음과 양이 다 벌어진 모습을 삼이라고 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면에서 다 유형과 무형으로 갈라질 준비가 되는 게 겉으로 벌어지면은 무형은 6으로 되고 6개의 십자구로 나오고 유형은 8로 된다 그랬잖아요. 6하고 8 이렇게. 근데 나무 목자는 3개가 겹쳐서 8, 8로 됐으니까 요거는 삼극이 모여서 형상으로 드러나는 형상을 보여주는 형상이 자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 어떤 진취적인 그런 상태를 나무목이라고 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삐층별 크게 이제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은 그걸 사람이 먹고 사는 벼라고 하게 됐다. 그게 벼화자라고 했다. 그다음 높을 꽃자는 이게 이렇게 요거는 성이라 했잖아요. 성벽. 성벽 사이에는 문이고 이게 드나드는 문이고 요거는 성루라 그랬죠. 이제 성루. 이렇게 성 위에 쌓여 있는 문이죠. 이게.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했죠. 이렇게. 이게 누각이거든 누각. 어? 그래서 이렇게 성누각까지 이렇게 쓰니까 높다 해서 높을 거라고 하게 됐다. 그래서 벼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벼가 높아진 건 볏짚을 쌓아놓은 모습이니까 볏짚고라고 하게 됐다. 이제 그것이 원고고다. 또 그렇게 했고 이제 이런 원고도 있고 또 요 고할고자 이제 이런 원고도 있고 이제 다르죠 이게. 이땐 요거는 고할고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게 소우자잖아요. 이게 지금 소우자하고 입구자예요. 고하는데 소의 입으로 고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소가 입이 있는 게 소만 있나요? 양도 있고 개도 있고 모든 생물체는 다 입이 있게 마련이게. 근데 왜 하필이면은 소우자, 소의 입을 갖다가 썼느냐? 그걸 왜 구한다고 했느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제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사. 제사를 신한테 제사를 드릴 적에 제일 많이 드리는 게 양하고 소잖아요. 소하고 양 두 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소의 입을 빌려서 신한테 구한다. 그래서 구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럼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필이면 왜 소의 입을 갖다가 빌린다고 했느냐? 즉, 왜 소를 갖다가 거룩한 신한테 바치는 제물로 삼았느냐? 이제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밭농사를 짓는 시대에서는 밭을 제대로 갈아주는 짐승이 최고거든. 밭을 간다고 하는 거는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밭자자 내 속에다가 열 10을 갖다가 품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주는 짐승을 소라고 한다. 이렇게 봤잖아요. 아무튼 그 마음의 밭을 갈 수 있는 그 소, 그 소하고 이게 언덕원자하고 이제 합하면은 이제 그게 이게 구할 곡자라 했으니까 그 언덕에서 구한다. 뭐 이제 그런 말이 되겠잖아요. 이게 언덕에서 구한다. 그 얘기는 그게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소송을 할 적에 그 원고라고 있잖아요. 그 죄를 지어서 그 검거가 돼서 이제 죄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피고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원고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고발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구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언덕원자가 이게 언덕은 높은 데거든요, 이게. 피고는 낮은 데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높은 데서 피고 내려다보고서 막 꾸짖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구한다고 할 때 이때는 꾸짖는 거라 이게 지금. 이렇게. 아무튼 소가 밭을 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천부경식으로 말하면은 밭을 간다는 거는 일적 식거를 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의미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소자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인하고 열십자를 합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 인자 이렇게 쓰고 열십자를 또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 상태냐면 이게 누워있죠, 이렇게. 근데 열십자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글자 자체는 한낮을 가리키는 거죠. 오전, 오후 할 때 나도자죠, 이게. 근데 요걸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은 소우자라, 이게. 이게 나도자도 되고 말오자도 돼요, 이게. 진사 오미할 적에 이게 말을 가리키는 건데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손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게. 이렇게.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사람이 사람을 뚫고 올라온 거라 이게죠. 열심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걸 뚫고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킨 거냐면은 이게 마음의 밭을 상징한 여십자 위에 이렇게 마음의 밭을 상징한 여십자 위에 사람이 이렇게 누운 모습, 곧 사람다운 사람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게 소다. 이렇게 꿰뚫고 올라왔잖아요. 나도자는 꿰뚫고 올라온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요 차이란 거죠.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이 열십자 위에 누워있지만은 사람 자신을 대친 건 아닌데 소자는 사람 자신을 꿰뚫고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희생제물이지, 요거는. 그래서 말이란 짐승은
신한테 제물로 바치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마도 그 원인은 말은 양의 상징이다. 양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 12띠 중에서 양이 가장 강한 짐승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는 양의 시작이고 맞은편에 오가 있잖아요. 좌우성이죠. 이게 가장 높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 진, 사오. 이게 가장 강한 거거든. 진, 용, 뱀, 말. 이게 요 구석이 이게 동남방인데 여기에는 양기가 강한 짐승들을 갖다 배치를 시키는 거라. 요게. 그래서 이 말은 양기가 가장 강한 거라. 그래서 신한테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 자체가 양이거든. 가장 밝은 양, 가장 빛을 많이 내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신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신을 갖다가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양기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소, 그 소를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너 자신이 이렇게 양기가 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죽여라 그런 얘기거든. 어둠에 속한 너 자신을 죽여라. 즉 제물로 바쳐라. 근데 이제 양을 갖다가 아니, 말은 양의 상징인데 그걸 잡을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또 원자가 들어가서 원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원래자 이렇게 온다 이렇게 원래자도 이제 그 전에 얘기를 다 했죠. 이게 보면은 근데 갑골문을 보면은 원래는 이게 보리를 가리킨 거라서요. 이게 보리의 뿌리와 줄기를 함께 그린 거다. 그래서 원래 나무목에 보리가 남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사람 인자로 이렇게 두 개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왜 사람 인자를 갖다가 보리에다가 보리하고 사람 인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 또 그런 의문이 들어야죠. 아무튼 이 올레자는 본래가 보리를 갖다 그린 건데 지금도 보리를 맥이라고 하죠. 맥자 때. 근데 맥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보리 맥자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요 올레자 밑에다가 이렇게 전역성만 이제 갖다 붙인 거라 이게. 그 전역석자 요걸 빼버린 게 보리맥에서 요걸 빼버린 거. 요게 이제 올레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온다는 그런 의미가 됐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인 두 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 사람 인 두 개는 뭐냐면은 앞 사람을 뒷 사람이 쫓아간다 해서 쫓을 종이라 했잖아요. 앞 사람을 아니 앞 사람을 뒷 사람이 쫓아간다. 그래서 이게 쫓을 종이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런 나무목하고 쫓을 종을 합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 그거는 이제 나무목은 여식자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사람 인자로 보고 여덟 팔자로도 보고 이제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람 인자가 세 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이것도 사람이니까 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올레라고 했다. 또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 하는 사람, 천인, 지인, 인인
천진 삼극을 전부 다 거느리는 사람, 그게 이제 삼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덟 팔자로도 볼 수가 있는 거라 이게. 그 여덟 팔은 여덟 조각이고, 이 열십자는 아까 그랬듯이 세 개가 한데 겹친 세 번을 가린 열십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나무목과 쪼초종이 이렇게 합친 그런 올레자로 보면은 여기에 나무목의 열십자가 있잖아요. 나무목의 열십자는 온전하게 벌어지기 위해서, 여덟 팔은 이렇게 벌어질 팔자니까 여덟 십으로 온전하게 벌어지기 위해서 앞사람을 뒷사람이 쫓아간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 좋은 결과가 온다. 앞에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보고서 쫓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 그래서 올라라는 게 거기서 온다는 말이 바로 그런 데에서 이제 나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열십을 해가지고 세 사람이 오는 것도, 이걸 올레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셋이 잘 합해서 열십이 되면은 천인, 지인, 인인, 이 모든 인이 천지인을 갖춘 그런 사람이 온다. 그렇게 풀이하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언제 보니까. 자, 열십자는 세계의 일이 겹친 거다. 그러니까 사람도 세 사람이 함께 한 모습이다. 이런 사람이 올 걸 바라고서 만든 문자가 올레자다. 지금 우리의 정치판을 보면은 이렇게 된 사람, 세 사람이 하나 된 요 사람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더 낫겠네. 그 다음에 또 원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원료라고 있어요. 원료. 이것도 많이 쓰는 문자인데, 이때 이 요자는 뭐냐면 대박에다가 돼지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그래서 돼지랄 요 이렇게 됐어요. 대박에다가 된다, 돼지란다. 대박에다 잰다는 건 뭐냐면 계산하고 헤아린다 해서 헤아릴 요라고도 그래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요자가 들어가면 무언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를 보면은 쌀매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쌀매자는 열십에다가 대각선까지 합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그 세 번 가른 거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면은 요 대각선까지 해서 요게 쌀미라 그랬죠. 예. 그 쌀미자를 쌀을 갖다 왜 이렇게 썼냐면은 쌀이라는 곡물 자체가 온전하다 그런 얘기죠. 이제 천지인 삼극의 기운을 방출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게 쌀이다. 거기다 말두자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 쌀을 갖다가 한 말, 두 말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원래 이 말두자는 이렇게 국자를 그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뭘 밥 먹을 때 국물 같은 거 떠먹고 이제 국자를 그린 게 요 말두자였다고 그래요. 원래가. 여기다가. 그것도 이제 보면은 여기 열십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음양을 대는 거라 이게. 음과 양. 아니면은 삼극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이게. 이때 열십자가 세계, 일이 세계 같은 열십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 들어있는 거는 음양이죠. 이게. 지금 두 개니까 이렇게. 그럼 왜 열십자를 해가지고 여기 네 군데가 있는데 왜 여기다가 두 입자를 이렇게 했느냐, 다른 데는 안 하고 왜 요 방향에다만 두 입자를 갖다가 찍었느냐, 이게 그걸 왜 말두라고 하게 되었느냐 하면